이 문제를 볼 때 기출 공부를 조금 해놨으면 좀 반가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자, 뭐냐면은 바로 이런 문제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fx를 쭉 모양을 보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코사인 제곱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 여기는 코사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각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요 각이랑 요 각을 봤는데 두 각을 봤더니 각이 어때요? 마이너스 2x 하나는 플러스 2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것부터 조금 뭔가 찝찝한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문자로 들어가 있는 각과 그 다음에 여기 따로 떨어져 있는 요런 각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경우는 각 변환이 가능했었죠. 그죠? 근데 얘는 지금 각 변환을 하려고 봤더니 각 변환이 안 되게 생겼어요. 자, 왜 그러냐면 각 변환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 파이 곱하기 어떤 수? 정수. 그 다음에 더하기나 빼기 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각,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어, 그런데 우리가 2분의 1 파이 곱하기 정수의 풀만 아는 각으로 표현하기에는 12분의 13 파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12분의 7 파이 혹은 그냥 12분의 7 파이 이런 애들이 사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못 건드려요. 이거 뭐 약간 뭐 미적분에서 배우는 그런 뭐 코사인, 뭐 뺄셈, 뭐 그런 공식으로 쓰는 건가요?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얘는 기출문제 공부했을 때 이런 비슷한 게 나왔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그것도 요거랑 똑같은 계열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 각 자체를 각변화는 못합니다. 그런데 요각이랑 그럼 요각은 분명히 관계가 있어야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요각이랑 요각이 같은 각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코사인 제곱 t와 플러스 루트 3의 코사인 t.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건 코사인 t 자체를 치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저 각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각을 통일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각 변환이 안 되니까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게 요지입니다. 제 말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요각이랑 요각을 관찰하면서 이거 두 개의 관계를 좀 형성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를 한번 잘 보자. 지금 봤더니 12분의 13 파이 빼기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분의 7 파이 플러스 2x 이렇게 돼 있죠. 음. 그러면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뭔가 부호가 다른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럴 때는 무조건 제곱이 붙어 있는 쪽을 세타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세타에 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봐봐. 얘가 세타야. 근데 일단은 EX가 부호가 지금 반대죠.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 세타로 우리가 한다고 쳐보자. 그럼 마이너스 세타면 마이너스 12분의 얼마? 13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EX겠지. 그쵸? 이게 마이너스 세타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처리를 더 해줘야 얘가 될 수 있겠어요? 2분의 파이? 그렇죠. 더하기 2분의 파이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각 변환을 이 자체로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제곱에 붙어 있는 걸 각을 치워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두 개가 각이 통일이 안 되면 이 문제는 못 푼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배짱을 부려야 돼. 이거 무조건 각 통일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각 통일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럼 하나를 기준으로 두고 다른 각을 표현을 해보자. 꼭 EX로 정리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음. 자, 그러면 우리가 12분의 13 파이 빼기 EX를 세타로 놨으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fx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코사인 제곱 세타.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의 코사인의 얼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요거 홀수각이니까, 그죠? 홀수니까 코사인이 뭐로 바뀌고 사인으로 바뀌고 뒤에 와서 세타 붙고 그러면 이거는 90도에서 세타만큼 빠지니까 일사분면에서 코사인은 플러스겠죠. 그럼 여기다는 루트 3 사인 세타 될 수 있을 거고 얘는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땡큐하게도 여기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마음이 좀 편해지죠. 자, 그러면 요거 계속 가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루트 3 사인 세타인데 자, 우리가 그러면 사인 세타를 뭐로 치환하고 t로 치환한 다음에 우리가 이 친구의 범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세타 자체가 이미 치환된 각이니까 요거 할 때 조금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일단 x는 얼마부터? 0부터 얼마까지? 2파이 사이예요. 그쵸? 음. 근데 우리가 지금 요거를 세타로 치환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보자. 마이너스 2를 곱해보자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0, 이렇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파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얼마? 12분의 13파이를 더해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2x 반대로 쓸게요. 그는 크다. 플러스 12분의 13파이. 그러면 마이너스 4파이에다가 12분의 13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2분의 48에서 13이니까 마이너스 35죠. 그래서 35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얼마? 12분의 13파이 이렇게 되겠죠. 음흠. 음. 자, 그럼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x는 알파에서 최대값, x는 베타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죠?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근데 여기서 요거 한번 봐야겠네. 지금 여기서 요 문제는 조금 문제가 마지막까지 좀 꼬아놨는데요. 지금 요거의 무슨 값? 최대를 구하라고 했죠. 지금 이거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풀다 보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게 지금 세타라는 걸 알고 있어. 그쵸? 그러면 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얘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3파이보다는 조금 더 가고요. 얘는 뭐니까? 파이, 2파이, 1파이보다는 조금 더 가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음. 사인의 세타가. 주기를 넘잖아요. 아, 네. 주기를 넘으니까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안 갖는 값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범위가 너무 좁으면 사인 세타가 얼마부터 얼마 사이 이렇게 짧게 가질 수 있는데 얘는 범위가 길기 때문에 뭐라고 볼 수 있다? 충분히 다 갖고도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 t가 얼마부터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요걸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루트 3이 뭐예요? t죠. 자, 그럼 이렇게 뒤집어져 있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축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2a분의 b 하게 되면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은 1에 좀 못 미치니까 축을 가지고 있네요. 범위 안에서. 맞습니까? 자, 그러면 축은 이쪽이 더 가깝겠지. 그 다음에 이쪽이 더 멀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2분의 루트 3에서 최대를 갖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최소를 갖는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누가? 바로 요 시기. 그러니까 fx 시기. 아, 네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2분의 루트 3이랑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t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t가 2분의 루트 3일 때 전체 fx는 최대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1일 때 전체 fx는 뭘 가져요? 최소를 갖는다는 거죠. 납득이 되십니까? 근데 그 t가 뭐였어? 사인 세타. 그러면 사인 세타 자체가 2분의 루트 3일 때 최대를 갖고요. 사인 세타 자체가 마이너스 1일 때 우리는 최소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서 약간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뭘 그려야 돼? 사인 세타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그런데 사인 세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약간 뒤쪽으로 더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좀 잘라볼게요. 자, 지금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서 요렇게 하고 요쪽을 한 친구를 더 한번 그려줘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잠깐만요. 조금만 내릴게요. 자,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서 보세요. 자, 요 친구 얘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3파이보다는 찔끔이었어. 그 다음에 얘는 파이보다는 찔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3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여기 마이너스 3파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경계선을 따지자면 요거보다는 찔끔 오른쪽이니까 한 요쯤부터. 맞아요? 그 다음에 파이보다 찔끔 오른쪽, 요쯤까지. 근데 이제 요만큼이 12분의 파이씩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만큼도 12분의 파이. 어, 왜냐면 마이너스 3파이 플러스 12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12분의 35파이가 될 테니까.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거. 아, 요거 네. 자체가 마이너스 3파이에다가 플러스 12분의 1파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만큼 올라가서 자른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과정입니다. 잘 보세요. x가 어떨 때? 여기서 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일 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지금 뭘리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건 무슨 축이야? 세타 축이야. 그리고 우린 뭘 그린 거야? 사인 세타를 그린 거야. 그러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요 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세타의 후보구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세타 자체가 얼마일 때? 2분의 루트 3일 때. 그럼 2분의 루트 3이면 대충 한 이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세타 자체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후보구는 여기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요겁니다. 요건데 베타 빼기 알파가 최대가 돼야 이 친구 전체가 최대가 돼요. 그쵸? 그러면 이 값 자체가 최대가 되려면 베타는 제일 뭐 해야 되고 응. 커야 되고 알파는 제일 뭐 해야 된다? 어, 작아야 된다. 자, 그러면 베타는 제일 커야 되고 알파는 제일 작아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요거일 때 최대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일 때 최소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요거일 때 최대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x값 중에서 알파가 존재한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x가 알파일 때 이 문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웠던 것 같아. x가 얼마가 들어가면 그걸로 말미암아서 세타가 결정되고 그 세타가 사인 세타가 돼서 t값을 결정하고 그 t가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이 된다. 이게 지금은 어려울 텐데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치환이 두 번 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풀이 같은 데서 보면은 여기서는 치환을 안 해놨어. 왜냐면 치환을 두 번 하는 것 자체가 헷갈릴까 봐. 근데 결국 치환을 한 거랑 똑같아요. 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 자, 그래서 저랑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일 때 최대가 되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의 x값, 여기의 x값, 여기의 x값, 여기의 x값이 누구의 후보다? 네, 알파의 후보예요. 왜냐하면 x는 알파일 때 최대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x들이 알파의 뭐다?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그러면 세타 자체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센터 자체. 그럼 여기는 요거는 얼마예요? 4분의 파인가? 2분의 루트 3이면. 아, 그, 사인이 2분의 루트 3 되려면 3분의 파이죠. 3분의 파이. 그래서 3분의 파이.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3분의 2파이죠. 왜냐면 요만큼이 3분의 파이니까 여기선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야 되니까. 아, 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저기서 다 2파이씩 뺀 거야. 그러면 2파이를 빼면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그쵸?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타가 뭐였으니까? 우리가 뭘 치환한 거였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12분의 13이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2분의 13 파이 요거를 지금 치환한 게 저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골라야 돼? 가장 맞아요. 지금 알파 중에는 가장 작은 걸 골라야 되잖아. 그죠? 자, 지금 요거에서 나오는 것들이 알파의 후보야. 그 중에서 제일 작아야 돼. 그러면 제일 작으려면 생각해봐. 요게 제일 작다는 것은 이거 전체는 제일 크다는 거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선생님 그럼 여기 두 개만 보여줄게.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2 집어넣은 거를 전체 값을 비교해 봐봐. 아, 1이 더 크죠.
그쵸? 아, 1 넣었을 때가 더 크거든요. 이해되세요? 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가 제일 뭐 해야 돼? 이걸 만족하는 알파 중에 가장 어떤 알파? 가장 작은 알파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알파가 제일 여기 자리에 알파가 들어갈 텐데 알파가 제일 작다는 건 이 전체 값이 제일 크다는 거니까 얘네들 중에서 제일 큰 친구는 요게 되는 거죠. 3분의 2 파이. 자, 그러면 2x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12분의 13 파이는 얼마가 되는 거다? 3분의 2 파이가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3분의 2는 12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게 되면 2x는 얼마가 되는 거? 음, 12분의 아, 12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x는 얼마? 24분의 5파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베타는 가장 어떤 값? 큰 값을 골라야 돼.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만족시키는 값 중에 베타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제일 큰 걸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만족하는 세타 값은 뭐가 있다? 아, 근데 여기까지가 저거니까 요거랑 요거 두 개만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얼마? 자, 이거 한 주기죠. 예. 한 주기가 지났다는 건 2파이만큼 뒤로 갔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12분의 13파이일 테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x가 제일 크다는 거지. 그러면 x가 크면 클수록 요 값은 전체적으로 작아지니까 이거일 때가 x가 제일 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넘어가게 되면 그럼 2x는 12분의 13파이 더하기 12분의 얼마라고 하면 돼? 5, 6, 30이 되는 거겠죠. 2분의 5니까. 맞아요? 그러면 12분의 몇 파이? 43파이가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2로 나눠주면 여기는 2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요것이 바로 뭐다? 베타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이다. 됐습니까? 그럼 요거는 알파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이고요. 자, 그럼 24분의 얼마? 43에서 24분의 5를 뺐어. 그러면 24분의 얼마? 38파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얼마를 해주래요? 네, 파이분의 12.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가 파이분의 12를 해주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19죠? 이렇게 지워지니까 정답은 19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계산이 좀 많아가지고 뭔가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풀었던 요각과 요각이 서로 무슨 관계다? 어, 더하고 빼고 했을 때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 또는 짝수 이렇게 해서 이동 관계다. 근데 이렇게 풀고 나니까 드는 느낌은 뭐냐면 우리가 그때 기출 풀 때는 요거 자체를 각변환하는 게 귀찮아 가지고 그때 기출 풀 때는 요거를 세타로 놓는 게 조금 더 편했는데 지금 막상 풀고 나니까 실제 구체적인 베타 값과 알파 값을 구하려고 치면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보다는 안 붙어 있는 게 더 낫겠죠. 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다시 푼다면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연습한다면 요 친구를 뭐로 놓고 차라리 세타로 놓고 요 친구를 뭐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놓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았나.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럼 어쨌든 그렇게 돼도 요 범위는 범위대로 세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는 똑같이 나오겠지만, 그죠? 똑같이 나오겠지만, 요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바뀌겠죠. 그 다음에 요 후보도 바뀌겠죠. 아예 범위가 반대로 뒤집어질 테니까. 근데 어쨌든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었고, 요거 정도를 호흡이 끊기지 말고 쭉 갈 수 있는 거. 이 정도의 어떤 계산 능력과 집중력을, 후기 똥이죠. 네. 오, 보자마자 밥을. 아니요, 보자마자 말고. 이게 중간에 막 망설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왜냐면, 선생님이 이게 어떤 부분이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솔직히 이거랑 이거 사이에 2분의 파이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나는 거는 눈치를 챌 거야.
아마 왜냐면 기출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세타를 세팅을 해가지고 요거까지도 아마 잘했을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요거 잘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봐봐. x가 저 덩어리가 세타로 바뀌고 그 코사인 세타 자체를 다시 t로 치환했잖아요. 아니면 사인 세타 자체를. 그러니까 두 번 치환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 거꾸로 가고 또 한 번 거꾸로 가는 이 두 번 거꾸로 가는 과정을 집중력을 잃지 말고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훌륭한데 그 중에서 이렇게 후보군이 여러 개 나왔을 때 요런 식으로 여러 개 나왔을 때 그 후보군을 정확하게 끝까지 추적하는 거. 이것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정답은 19.